확률값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확실한 것으로 찾은 거예요. 네. 그래서 모사라는 거야. 그게 바로 단순계적인 접근이에요. 내용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본인의 확률값과 구조를 수정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그 투자 종목 및 네. 그 산업 좀 선정하실 때 좀 어떻게 하시는지 타이거 자산운용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좀 특이한 부분이 네. 저희가 그 업종 구분을 정확하게 안 해놓습니다. 보통 운용사가 자동차 담당자, 네네. 뭐 IT 담당자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전문성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쵸. 있는데, 근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출발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든 회사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 이렇게 모아서 네. 이렇게 포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냥 하는 거지, 네. 그걸 업종이라는 건 구분을 안 나눠놨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그게 회사가 계속적으로 오래 하다 보니까 네. 누구는 IT를 잘하고 네. 누구는 뭐 소비재를 잘하고 이런 부분이 당연히 그렇죠. 있어서 전문 분야가 생기긴 하지만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걸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네. 그러한 벽을 나눠치를 않고요. 네. 사실은 IT를 잘하는 부분의 그 난리지를 자동차 부분에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요즘같이 자동차 회사가 핸드폰 회사가 자동차 만들고 이런 상태가 될수록 그 산업 구조가 다 복잡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영역이 없습니다. 네. 그게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는 그 약간 프로젝트성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저희 이주환 대표님이 생각할 때 이 세 사람의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세 사람이 이 종목을 투자하는데 계속 그 투자가 끝날 때까지 인바이브 돼서 같이 갑니다. 그러다가 B라는 아이디어에 대한 방식이 필요할 때 어떤 다른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면 또 프로젝트성으로 또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단이 계속적으로 여러 개가 계속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회사에 만약에 100개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그중에 10개의 인발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20개의 인발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단으로 저희는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다 따로따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드물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들은. 그러니까 이 경계가 너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 보면 네. 전문성을 살리기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영역을 안 가리려면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뭐 굳이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는데 이런 식이 돼버리면 이러한 방식은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진짜 팀워크가 되게 높아야 됩니다. 팀워크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제 생각에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솔직함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다른 회사의 분위기에 대비해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분위기 좋을 때는 좀 약간 노는 것 같기도 하고, 동아리요? 동아리 같기도 하고, 네, 동아리 같기도 하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이제 저 사람들 바로 이제 회사 그만두겠구나 저러다가 그럴 정도까지 이제 토론을 굉장히 하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처음에 회사에 저희가 사람을 뽑을 때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요. 저희는 태도의 중요성을 한 50에서 60% 정도 혹은 70%까지도 보고, 그러니까 태도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은 저희는 그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물론 당연히 능력도 보지만 네. 태도를 더 많이 보는 것, 그게 계속적으로 이재환 대표님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뽑고 그런 식으로 계속 팀워크가 만들어져 가고 시간이 쌓여서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보니까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처음 지금 생각이 드는 건데, 이거는 되게 약간 복잡계랑 어울려요. 뭐냐 하면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직장의 삶과 개인의 삶과 이게 분리돼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좀, 물론 이제 그게 정말 최근에 조인한 젊은 분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타이거 저희 회사를 한 5년 내지 이 정도 다녔던 사람들 중에 다라고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그런 분들도 당연히 있죠. 뭐 개인주의인 분들도 있고, 뭐 그분은 그의 삶의 가치관이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희는 일과 투자와 생활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엮어놓은 구조예요. 그게 따로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거의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그 강점은 어떤 능력보다 태도가 한 60%, 70%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에. 복잡계 투자에 적합한. 진짜 이제, 이거는 저 네. 지금 김 작가님이 얘기하다가 지금 생각된 건데. 그분들도 복잡한 다 엮여 있는 그쵸. 상가, 일터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복잡계 세상에서는 네. 기관, 외국인, 네. 개인 투자자 네. 누가 더 유리한가요? 저는 좀 들었을 때는 네. 사실 뭐 공부해야 될 영역이 이제는 뭐 경제만 알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도 알아야 되고 네. 뭐 사회도 알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알아야 되니까 사실 개인은 시간의 한계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원 뭐세요? 저는 딱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국민학교. 뭐 아까 전에 이렇게 예? 국민학교시구나. 예. 네네네.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도 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산수도 배웠고 네. 사회도 배웠고 그렇죠. 국사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하나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배운 것들이지만 중학생보다 몰랐지 여러 가지를 배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중학교 때 그 부분이 더 심학돼서 더 범위가 넓어진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학습의 커리큘럼이나 배움의 방식은 다 복잡계였어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현실에서 사용하라고 하니까 사용할 때 대해서 갑자기 이거를 하나만 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초등학교 때 할 수 있는 것보다 중학교 때 할 수 있는 게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갑자기 지금 작년에 들어와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보다 네. 5년 정도 개인 투자 하신 분들이 네. 그 범위가 크겠죠. 그렇죠. 그렇지 이게 안 하던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어려운 것보다는 여러 개를 알고 있는 걸 적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미중 관계를 이제 많이 얘기를 드릴 때 아니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요. 없죠. 그거를 투자에 연결할 생각을 안 하셨겠죠. 그러니까 연결이 안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뇌도 계속적으로 쓰면서 시냅스가 계속 연결되고 연결망이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늘어나잖아요. 그 뇌의 발달이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거를 이걸 연결시키면 돼요. 네. 근데 일단은 있는 것도 연결을 안 시켜 있는데 새로운 것만 너무 얻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열이 얼마나 센데. 그렇죠. 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만 잘 연결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실 수 있어요.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개인 투자도 그렇게 못하지 않다는 의미고. 못하지 않아요. 정말 외국인들 중에서 네. 역사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뭐 정말 막말로 아직도 우리나라 어디부터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일단은 연결을 시키시고요. 그거를 투자의 관점에서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모자라다 하면 뭐 김작가 TV 나와서 여기서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3프로도 있고 뭐 이효석 TV도 있고 이런 그렇죠. 이효석 TV 아니죠. 네, 이효석 아카데미입니다. 예. 거기서 이런 데서 해서 사실 예전보다 정보를 얻기는 쉽잖아요. 그렇죠. 쉽죠. 그래서 그게 아까 전에 지금 그래서 질문하신 것 중에 기관하고 개인하고 외국인 투자자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기관 투자자의 가장 큰 강점은 정보가 많았던 거예요. 네네. 정보가 회사도 만날 수 있고 애널리스트도 만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도와줘서 주문받을까 노력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정보가 많고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이 열의에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정보가 거의 사실은 비슷해요. 거의 이효석 아카데미에서 아침마다 해드리는 그 유튜브 설명이 전략 세미나 앉아서 듣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펀드 매니저 분들도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오전에 들었던 게 오후에 유튜브에서 방영되고 있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옛날만큼 그렇게 이 기관 비즈니스가 줄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떻게든 가서 막 세미나 하고 막 모르는 얘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전화도 잘 안 해요. 이게 옛날만큼 이렇게 교류도 많이 줄었어요. 비즈니스 돈이 안 되니까. 정말로.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들에서 다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비즈니스를 많이 할까 노력해서 다 유튜브 이런 스튜디오 만들어서 정보 전달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단계에서 서로 옛날에 열이 있었던 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붙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인 아까 말씀드렸던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식에서 그래서 사실은 정보 단계는 줄었고 네.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식 단계는 좀 차이가 당연히 있죠. 네. 그게 이제 그 전문가들의 영역인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끝이 아니라 그러면 지식 단계에서만 잘 활용하고 있으면 시장보다는 수익률이 괜찮으면 네. 그러면 그게 비즈니스의 영역이 되는 건데 네. 지금 사실은 시장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 수익률보다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지 못하는 그 기관 투자가 많은 이유가 네. 어떻게 보면 정보의 오픈이 다 많이 됐기 때문인 것도 네.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 이 정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이 네. 세련돼진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그 세련되지 않음에서 발생한 기회가 네. 점점 줄어든 것이고 네. 그리고 돌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제 생각이 많다면 복잡해적인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익숙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상대적인 우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책에서도 적어놨는데 네. 이 기관은 조직입니다. 네. 이 수십 년간 이어던 조직이고 네. 윗사람이 안 바뀌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바뀔 수 없어요. 그렇죠. 기회를 안 줘요. 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근데 개인은 혼자 변화하시면 돼요. 맞아요. 제 생각이나 제 설명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한 일주일 고민해 보시고 변하실 수 있는데요. 네. 기관들은 그렇게 쉽게 못 바뀌어요. 저는 말씀에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자도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사실 지금 이제 재테크 계열에서 네. 가장 큰 유튜브 구독자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채널들을 보면 네. 어쨌든 뭐 3%도 어쨌든 원래 뭐 대형 회사 이런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니죠. 네. 대부분 이제 개인 몇 명이 모였고 저도 그렇고 다른 채널도 보면 상단에 다 그런 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자본력과 자금과 네트워크가 풍부한 거는 뭐 증권사라든가 방송국일 텐데 네. 사실 그분들은 작년 말이나 아니면 올해 좀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네. 사실 그것도 굉장히 늦었던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게 저는 이 사실 진솔함의 레벨과 그러니까 정말로 상대가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 것과 네.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있는 거의 차이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 이런 것들에 어프로치를 하시면 네. 기업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던 방식으로 이걸 어프로치 하시는 거지. 갑자기 지금 이렇게 변화된 세상에서 딱 맞게 변화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거 사실 제가 김 작가님한테 여쭤봐도 되지 않을까요? 네네. 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 하셨죠? 유튜브요? 예, 유튜브요. 딱 2년 10개월이요. 2년 10개월 동안 하던 방식이 네. 어느 정도 바뀐 게 몇 번이나 될까요? 하는 방식이나 이걸 방식을 바꾸고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또 다 바꿔보고 이러한 시도들을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큰 변화는 몇 번 있었지만 자주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바뀌지는. 네.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는 이제 세팅이 잘 되셨으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민을 해보고 그쵸. 이 방식을 썼는데 이 방식이 먹히니까 네네네. 이 방식을 먹히는 거 하면서 손보고 네. 이런 식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업들에서는 딱 정해진 세팅을 하고 나면 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맞아요. 그거를 결제해주는 또 분이 그걸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맞아요.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예, 취향에 맞느냐 아니냐 이런 건 많은 것들이 있어서 잘 못 바뀌어요. 맞아요. 근데 3%도 보면 네. 갑자기 오늘 장이 빠진다. 그러면 바로 그 김프로님이 사람 바꿔가지고는 맞아요. 그때 어울리는 분으로 바로 이렇게 네. 바꿔버리시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바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순간순간 대응하시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게 복잡해적인 행동이에요. 현재 환경이 바뀌면 내가 계획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환경에 어울리는 걸로 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네. 근데 내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이나 행동하는 네. 방법. 내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환경에 대해서 내가 바뀌려면요. 네. 그게 어렵다.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민함과 민감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민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장하는 바나 내가 원하는 게 많은 상태에서 타인이나 환경이 네. 해서 그걸 찾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는데 내가 먹고 싶지 않은 것, 뭐 이상한 냄새,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막 예민해지는 거죠. 근데 민감한 것은 내가 원하는 비중을 굉장히 높여놓은 상태가 아니라 이 환경을 잘 파악하고 상대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저는 민감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민은 나의 영역이고 민감은 좀 상대의 상대 영역. 영역이라는 거죠. 아. 예. 그래서 둘 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쓰는 건 맞는데 그 어느 것이 주냐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감해야 돼요. 이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거나 좀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나를 바꾸고 이 환경을 이렇게 컨텐츠 비시를 하시는 것도 네. 민감해야 된다. 맞아. 복잡계에서는 점점 더 민감해야 되지 네. 내가 계획한 것대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계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네. 이게 옛날 단순계의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타이거에 2016년도에 처음 와서 그때는 제가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다시 돌아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회사에 와서 네. 이재한 대표님한테 여러 가지 회사 경영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여쭤봤더니 그래서 그럼 연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냐 했더니 계획을 안 세우신다는 거예요. 저희 회사는 계획이 없어요. 뭐 연간 계획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저희는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거에 최선. 내일은 또 내일 할 수 있는 거에 최선. 이거지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물론 이제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거에 대한 계획을 그렇죠, 하는 건데 그게 정말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뭐 연단위 이런 것들. 네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조업 베이스의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것들은 정해진 타임의 스케줄이 있고 중요하죠. 생산이 있고 네. 계절마다 제품이 달라지고 네. 하기 때문에 연단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컨텐츠, 데이터, 뭐 저희 같은 지식 베이스, 네. 지혜 베이스 이런 데들은 연단이라는 게 그냥 그거는 맨날 바뀌는데 어떻게 무슨 단위를 세우니까. 그러니까. 예. 뭐 내년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게 좀 성립이 안 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아니 저도 뭐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굉장히 미래 계획 많이 세웠는데 요즘에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오늘 열심히 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약간 말씀이 나온 김에 네. 원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게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예전부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든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만든 개념이 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시간과 언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학자분들이. 시간이라는 개념과 언어라는 것을 인간이 진짜로 만든 것이고 네. 나머지는 다 그냥 동물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있고 뭐 바위한테도 있는 거다. 네. 근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으로 예전에는 생각했거든요. 이 1999년 다음에 2000년이 오는 거죠. 이걸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 용어를 그거 쓰는 아닌가요? 거죠. 그렇죠. 그게 그렇게 지금도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흐른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을 시간이 진짜로 흐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지. 네. 시간은 없다라는 게 양자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아요. 그냥 이 순간이 있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주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지구가 돌면서 하루가 생기고 태양을 돌면 1년이 되고 이건 주기잖아요. 네. 주기가 있는 거지 시간이 여기서부터 흘러가서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는 이거는 예전에 단순계와 직선적인 세계관이 만나서 네. 만든 어디로 간다라는 흐름의 개념인데 네.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 기초 가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가정이 달라지면 그 가정에 따라서 세계관이나 생각의 방식 네. 이런 것들이 다 달라져야 되는데 네. 이 바뀐 부분들이 너무나 큰 게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혼돈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보세요. 1층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2층이 안 바뀌긴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2층이 바뀌었어요. 그럼 1층은 안 바뀔 수도 있죠. 그렇죠. 3층은 바뀌어야 되겠죠. 네. 더 근원적인 부분이 바뀌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구조가 이 방식은 이제 동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요. 모든 게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 근원적으로 보면 이 가장 근원을 수학으로 봅니다. 네. 수학 위에 물리학이 있고요. 물리학 위에 화학이 있고요. 화학 위에 생물학이 있고요. 네. 생물학 위에 그다음에 이제 사회과학이나 정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위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있고 뭐 가장 위에는 뭐 신학도 있고 이런 식의 구조인데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물리학이 바뀌면 그 위에는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네. 수학도 예전에 아까 설명드릴 때 마이너스 값이 생기니까 네. 마이너스가 있는 세상으로 전체 구조가 다 바뀌었잖아요. 경제학에서 마이너스 쓰잖아요. 네. 네. 사회학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없었을 땐 안 쓰죠. 없는데 어떻게 써요? 어떻게 써요? 네. 그게 그러다가 0이 생겼죠. 0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인도 쪽에서는 인더스 무브먼트 쪽에서 먼저 생겼다가 안 쓰다가 이제 유럽이 받아들여서 많이 쓰게 된 다음부터 네. 쓰게 됐으니까 이제 0이 있는 상태로 모든 게 또 다 바뀌었죠. 그럼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서는 그게 허수입니다. I 기억하시죠? 학교 다닐 때. 잘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데. 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네. 1. 너무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무리수 그렇죠. 네. 예. 허수. 네. 허수는 들어봤습니다. 허수. 예. 그 허수가 양자 물리학에서 쓰는 그 수학적인 개념이에요. 그 허수가 없으면 양자 물리학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자 물리학단에서 수학적에서도 허수가 있고 뉴턴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으로 바뀐 거, 그 위에 것들은 다 바뀌는 거죠. 네.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과학이 그렇게 바뀌는 게 우리 투자와 경제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가 그거를 정리한 책이 이제 이 책이라고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게 바뀐 것들이 복잡계라는 거죠. 그게 복잡계입니다. 그렇죠. 그건 지금까지 설명했던 네, 내용들. 그게 복잡계입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은 네. 투자라는 단어로 얘기하셨으니까 네. 확률값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확실한 것으로 찾은 거예요. 네. 야, 이거 사면 먹어? 우리 그냥 흔히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뭐 이런 지금도 이 얘기 막 듣다가 그래서 저 아저씨는 도대체 뭐 사라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단순계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의 이 내용과 정보를 받아들여서 본인의 확률값과 구조를 수정하는 데 쓸 수 있으면 쓰시고 아니면 그냥 놔두시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잡계 투자에서 이제 중요한 어쨌든 변수들은 있을 거잖아요. 있죠. 그 변수들은 아까지 말씀해 주신 뭐 유동성과 센티멘트라든가 펀더멘탈 네. 요 세 가지가 제일 메인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그 변수의 종류는 사실 그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네. 변수의 종류는 유동성과 센티멘트와 펀더멘탈은 항상 있었고요. 네. 근데 확실하기 때문에 펀더멘탈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투자에 활용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펀더멘탈을 한 7, 80% 생각하고 네. 유동성이 주가에 영향을 주는 데 있는 거 알죠. 하지만 잠깐 지속되는 거 아닌데 뭘 저런 걸 신경 써. 센티멘트 때문에 주가 움직여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고 어차피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펀더멘탈이 아까 층으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1층이 펀더멘탈이에요. 네. 그러니까 1층이 없이 2층이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투자자분들도 펀더멘탈 공부 안 하고 주식 투자를 잘할 수 없습니다. 1층도 없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민감하신 건 유동성 같아요. 유동성은 2층이에요. 1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이거 뭐 누가 산대 이거 올라가 거래량 터졌어 네. 기술적 분석 봐봐 이건 다 지금 그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은 펀더멘탈이 없는 상태에서 뜨면 네. 떠 있는 집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층이고 3층이 센티멘트입니다. 이 센티멘트는 네. 저는 이걸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 네. 펀더멘탈은 고체예요. 단단하고 네. 확실하게 이해 가능하고 분석 가능해요. 고체니까. 네. 유동성은 말 그대로 유동하잖아요. 액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의 흐름을 잘 네. 이해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센티멘트는 기체예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네. 좋아 보였다가 나빠 보였다가. 네네. 그래서- 비유가 좋은데요? 좋으세요? 고체, 마음에 액체, 드세요? 기체. 야, 비유가 찰집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럼 뭐 나중에 먹을 거라도 하나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 세 개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한 건데 네. 파악하기 어렵고 움직임이 더 예민하고 민감한 것들 이러한 것들의 기준으로 고체는 분자들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더 유동성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층이 제일 그나마 쉽고 2층이 그다음 쉽고 3층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3층을까지 하려면 뭐 제가 집단 심리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말 이 책에도 들어 있는데 그 심리에 대해서 제가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고 개념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심리. 심리에 대해서 이성을 만나시면 네네네. 이성. 중요하죠. 네, 모든 사람한테 다 중요하죠. 네. 이성을 만나면 네. 한눈에 그냥 바로 첫눈에 반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금사빠라고 요즘 하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고 자기는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는 그렇게 좋아지는 게 좋다. 맞아요. 두 종류가 있죠. 네, 이렇게 표현을 하시잖아요. 네. 그 두 종류가
접근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두 개 완전히 다른 인간의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금사빠이신 분은 어떻게 네. 보면 뭔가 좀 더 외형을 아무래도 눈에 바로 보이는 거니까. 외모를 중시하는 네, 사람이다. 그럴 확률이 높죠. 네네. 근데 금사빠가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어쨌든 오랜 시간을 가지고 보려면 내면을 보라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네네네. 그럴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설명 같아요. 그렇죠. 단순계. 네. 자, 복잡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복잡하게 다수기보다는 관점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다음에 구조. 궁금하다. 저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네. 오늘 저희는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나서 얘기.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인상이 나쁘지 않고 좋은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면 다음번에 안 만나면 오늘 계속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야, 그 사람 첫인상이 좋더라. 그렇죠. 네. 아니, 마지막 인상도 좋았어. 그냥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군가를 만나서 저 사람 괜찮네. 네. 괜찮구나.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만 여전히 괜찮네. 그리고 이런 면도 있었구나. 이런 면도 괜찮네. 이렇게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괜찮은 한마디로 이제 선호도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울기가 이렇게 이만큼 좋아하다가 이만큼 좋아하는 옆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네네. 이건 머리가 하는 활동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이유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만나보니까 목소리도 괜찮고 뭐 대화의 내용도 괜찮고 진행하는 방식도 괜찮고 이유가 있어서 네. 이유가 있어서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머리가 이유를 가지고 반영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만났는데 또 괜찮은 부분이 있네. 혹은 같은 이유가 반복되네. 강화된 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강화돼서 또 그 선호도를 조절하는 거죠. 네네. 이 머리로 하는 활동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오래 만나서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는 분들은 이 머리에 의한 판단에 의해서 네. 머리로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고 그냥 만났는데 네. 오늘 딱 만났는데 잃어버린 동생 같아. 그냥 뭔지 모르겠어. 네네네. 근데 앞으로 술 한잔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그냥 바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게임주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주식으로 따지면. 네. 약간 이성과 감성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건가요? 네. 그렇죠. 이게 현대자동차가 팔아서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펄어비스 게임이 잘 되니까 그냥 인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람들이 한 번에 마음이 확 든 거죠. 그래서 금사빠나 이런 것들은 마음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데 많이 쓰는 그런 방식 같고 주변의 사람들을 확인해서 가는 거는 머리를 활용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네. 듣다 보니까 근데 이 이성을 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어떻게 결론이 이어지는 거죠? 이성이 좋은 연애 하시고 좋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투자로 뭔가 다시 돌아올 텐데. 예. 투자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들어왔는데 펄어비스랑 현대자동차로 돌아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한 것이냐 아니면 바로 이렇게 점프하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의 차이라는 거죠. 마음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갑자기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 네. 갑자기 지금 2차 전지 하는 회사가 어디 수주를 받았다 그러면 남들 지금 돈 벌 것 같은데 혹은 갖고 있는 사람들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그걸 나는 없으면 조급해지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배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가격 상관없이 그냥 사버리는 거죠. 5% 10% 올라도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네.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이고. 이 회사가 뭔가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업성이 괜찮은 것 같고 사람들이 지금 선호하는 일인 것 같고 그러면 이게 팔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런 것들은 마음이 아니라 머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이는 게 이 두 가지가 다 움직인다는 거죠. 이 회사를 보는 그러한 회사가 자체가 바뀌어서 주식의 가격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그게 나한테 너무나 필요한 게 되는 순간 그 순간 주가도 굉장히 크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인 센티멘트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순간에 급하게 바로 이게 이제 양자물교에서는 그 퀀텀 점프라고 하는데요. 시차 없이 바로 그냥 뛰어오르는 그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분들은 이 머리 이성 쪽이 굉장히 그렇죠. 이성 쪽인 가까우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펀더멘털의 비중을 많이 쓰시는 거죠.